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월세 내던 자리에 그 건물을 인수해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나 임대료 부담 때문에 차라리 내가 건물을 짓자 해서 직접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요. 저희 주변에서도 충분히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건물을 매입해서 직접 건물주가 된 케이스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향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소문동에서 2개 층 정도 사용하면서 한 20평 정도 채 안 될 거예요. 한 달에 임대료 330만 원 내던 임차인인데요. 이분이 건물을 사셨습니다. 몇백억짜리 빌딩을 산 게 아니라 본인이 영업하던 그 건물, 그 장소를 바로 사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매도인분한테 매도 의뢰를 받아서 매수인을 붙였고 계약을 하기로 날을 잡았었는데요. 원래 이게 또 건물이 한 13억, 14억에 꽤나 오랫동안 시장에 돌았었던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소유주분도 나이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금액을 좀 많이 깎으셨죠. 저희한테는 10억까지 오케이를 하셨었고 임차인분한테는 아무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 9억 5천까지 한번 너네가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이 향촌 사장님께서 당장은 돈이 없으셔서 9억 5천에 매입하시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저희한테까지 기회가 와서 아마 올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 자리를 잡았었는데 계약날 아침에 건물주분께서 연락이 또 오셨습니다. 갑자기 향촌 사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급히 계약금을 넣었다.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 라고요. 결국에는 향촌 사장님께서 9억 5천이라는 금액의 건물을 매입하셔서 잔금까지 치르고 현재는 장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향촌 사장님께서는 월세 대신에 월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 납부하고 계시고 이제 그 안정성이 더해져서 2호점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가게를 키운 건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충분히 소액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었고 역과도 가까웠었기 때문에 추후에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수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신축한 지는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매입한 주체는 원래 해당 건물을 통으로 임차하고 있던 연예기획사인데요. 혹시 그 연예인 중에 추라고 아실까요? 추 씨가 소속해 있는 ATRP라는 소속사가 있어요. 그 소속사가 원래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내고 쓰셨고 꾸준히 임대료 인상 계약도 되어 있었던 건물입니다. 다만 주변 시세 대비해서 땅값 자체는 조금 비싸게 나와 있었던 물건이라서 매수인분들이 많이 검토는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계셨던 건물이죠. 그리고 저희가 봐도 ATRP라는 소속사 자체가 크게 많은 연예인들을 데리고 있는 소속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건물을 과연 매입할 수 있을까? 또는 혹시나 퇴거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저희 걱정과 우려와는 다르게 소속사에서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먼저 계약을 해서 지금은 잔금까지 끝나고 건물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이자가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주변 매매 시세 대비 다소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차올라 있었고 또 그간 임대료 대신에 이자를 내면서 세이브된 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입하신 지역이 성수동이라는 점, 이것도 투자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혹시 기쁨병원이라고 아실까요? 원래는 뱅뱅사거리 쪽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남부터미널로 이전한 병원인데요. 뱅뱅사거리에 있을 때는 임대로서 건물을 거의 통으로 다 사용을 했었죠. 저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기쁨병원에 가서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하고 미팅을 해봤었는데 언젠가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뱅뱅사거리에 있던 건물이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됐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하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해당 건물이 게임회사 소유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 사무실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본인들이 직접 임차로 들어가셨어요. 2년 내지 3년 정도 직접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건물 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들은 한번 이전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MRI나 CT 기계 하나 옮길 때만 해도 들었다 내려놓는 순간 몇 억씩 증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들은 평생 많아야 3번 정도밖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10억에서 20억 가까운 돈이 나가고, 만약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또 그거에 수반돼서 또 10억에서 20억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기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돈이면은 건물을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나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매입을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쁨 병원은 이전을 해야 할 수고스러움을 덜었고, 또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원래 내가 알던 병원 위치가 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떨어져도 불편해서 발걸음을 끊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쨌든 남부터미널에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에서 평생 운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요즘 정말 많은 매수자분들이 문의 주시는 숙박업 그리고 에어비앤비 관련한 업체가 본인이 쓰던 호스텔 건물을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동대문 역사공원역 인근에 서울엔 호스텔이라는 호스텔이 있고요. 원래는 해당 건물을 매도인분께서 신축을 하시고 임대를 어떻게 낼까 고민을 하시다가 내부에 숙박시설을 세팅을 다 해주시고 임차인을 구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 관리 위탁을 시켰던 물건이에요. 근데 임차인은 낮은 보증금과 낮은 임대료를 내고 월에 몇 천씩 수익을 받아갔었던 임차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매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차인의 명도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매수자는 본인이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할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기를 희망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또 임차인이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한 달에 최소 몇 천씩 임대료를 내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본인이 명도를 당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30억 정도 되는 금액의 건물을 임차인이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한 달 현금 흐름은 좋았는데 이 임차인분이 따로 모아두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계약금으로 최소 3억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출 70 내지 80%를 받더라도 최소한 현금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짧은 기간 안에 구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알기로는 이금융권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도 임차인이 아무래도 건물을 매입하는 게 잔금 후에 이슈도 없을 거고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임차인을 기다려줬는데, 제 손님도 혹시나 임차인이 못 사게 되면 바로 매입하시려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 달 반 안에 임차인분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은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와서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두 개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계약이었지만, 건물주와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깔끔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윈윈하는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임대료가 항상 스트레스였고요. 두 번째, 컨텐츠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향초는 직접 장사를 했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직접 연예인을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를 낼 여력이 있었고, 기쁨병원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비용보다 또 임대료를 수없이 올리는 것보다 본인의 자산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봤었고, 마지막 사례는 호스텔처럼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운영 수익으로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건물을 사겠지, 그래서 그때 내가 들어가야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차라리 지금이 기회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건물을 사자 라고 언젠가가 아닌 지금을 선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에 사업이 더 잘 확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들 다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상황이 생기니 그 사이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아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죠. 이처럼 사옥이나 내가 쓰고자 하는 건물은 돈을 갖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 통해서 문의 주세요. 제가 능력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표님께서 빠르고 좋은 결정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